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연전 연패하는 바람에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무색해하는 모스크바의 풍경입니다. 러시아군 지도부가 무능해 군인들을 대포밥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들끓고 있다는 가짜뉴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렸다, 암 투병 중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패전에 대비해 남미로 도주하는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는 등의 해괴한 소리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폐색이 짙다는 소리들은 그러나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진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앵글로색슨은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상황의 행간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도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고위층 인사들이 인터뷰를 통해 절체절명의 몇 달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매체지만 미국 네오콘의 입장도 대변합니다. 12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는 서방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키예프 최고위층의 호소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잘루지니, 육군사령관 시르스키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의 핵심은 스와스티카가 새겨진 은색 팔찌를 찬 잘루지니의 요구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제복을 입은 70만 군대가 있지만 훈련을 받은 인원은 20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가 더글라스 맥그리거 전 대령이 언급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실제 병력이 19만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잘루지니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탄약도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중화기도 없으니 전차 300대, 야포 500문, 장갑차 800대도 요구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해 멜리토폴 방향으로 공세를 벌일 수도 없었다고 토론했습니다. 잘루지니는 또 그의 군대가 블리딩,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력 손실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동원도 성공적이었고 전투 의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매체에서는 징집, 동원 앞에다 강제라는 단어를 붙여 강제 징집이니 강제 동원이니 하는데, 강제 징집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민 개병제에서 남성이 사지가 멀쩡하면 군대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빠지는 게 군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한국 매체들의 보도들은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당연히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루지니는 또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추가로 150만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월에 대대적인 겨울 공세를 벌일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잘루지니는 러시아의 겨울 공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벨라루시를 지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시의 루카셴코와 함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해 키예프가 얼마나 공포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투가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시에서 공세를 시작하면 키예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잘루지니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 겨울 전쟁 당시 사령관이었던 구스타프 만네르하임 장군의 연설도 거론했습니다. 1940년 3월 핀란드가 소련에 패배한 뒤 만네르하임은 소련군이 병력, 무기, 물자에서 압도적인 상황인데도 영국, 프랑스가 약속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잘루지니가 만네르하임의 연설을 언급한 것은 핀란드 겨울전쟁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빨리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전쟁에 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인하면서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네오콘에게 확실하고도 빠른 지원을 호소한 겁니다. 잘루지니의 이 같은 레토릭은 우크라이나 승리가 임박했다고 떠들어온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는 나토의 무기고가 이미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할 만큼 절박합니다.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파는 잘루지니의 인터뷰가 1960년대 베트남전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1965년 린든 존슨 행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매파들의 요구에 매일 직면했다는 겁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베트남이 패한다고 매파들이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결국 50만 병력이 파병된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같은 식으로 네오콘과 그들의 우크라이나 추종자들은 미국의 직접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키예프는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친 데 이어 개별 전투에서도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선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잘루진의 인터뷰를 보면 현실은 그런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역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나토를 전쟁에 개입시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하면 150만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다는 잘루진의 주장도 키예프의 절망감을 나타낸 겁니다. 설사 나토와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상황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더라도 러시아는 그 에스컬레이션을 단번에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표현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러시아는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잘루진이가 우회적으로 토로한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아르구멘트 이 fakti 주장과 사실은 워싱턴의 무기 상인들과 키예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12월 8일 우크라이나군 건군 기념일 행사가 백악관에서 1마일도 안 되는 세계무역센터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라 쿠퍼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라시아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 펜타곤, 백악관, 의회의 많은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의 공식 주최자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관이었지만 연회 비용은 노스롭 그루먼, 레이션, 프렛 앤 위트니, 록히드 마틴 등 4대 방산업체가 지불했습니다. 미국 관리들과 방산업체,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행사 초청장이 담긴 봉투나 서식에는 미국의 4대 방산업체 로고가 새겨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돈을 버는 당사자라는 것을 감추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올해 무기 상인들의 주가는 대략 38% 정도 폭등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제블린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2,100개에서 4,000개로 늘리는 등 돈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올해에만 이미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서 납세자가 낸 돈 680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세금을 무기 제공을 구실로 우크라이나에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여기에 황당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거지들의 구걸과 군산 복합체 농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패트리엇을 조달하는 레이션도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한때 레이션의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마크 밀리 현 합참의장도 언젠가는 방산업체에 취직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르구멘트 이 fakti는 미국 펜타곤의 고위층들이 바로 무기 상인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빅토르 부트를 무기 상인이라면서 오랫동안 투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는 미국이 보낸 무기가 어떻게 보코하람 같은 아프리카 지하드 단체로 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스위스에서 호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횡령한 사건, 또 젤렌스키가 그의 계좌에 어떻게 6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젤렌스키가 프랑스에서 무슨 돈으로 4만 달러나 쇼핑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모두 죽여가면서 젤렌스키와 미 백악관, 군산 복합체는 미국민들의 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거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